(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전공의 단체가 집단 행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으로 병원 곳곳에서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입니다. 모집 인원의 1.4% 정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길을 터주기 위해 입영 연기 등 특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검사하는데 한 달 걸렸다니까요. 네. 암이라는 게 뭐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시간을 다 터서 하는 건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병균으로 가만히 있나? 계속 진행 중. 그것도 환자들은 더 마음이 초조하지. 지금 배 아픈 것이 얼마만큼에 한 번씩 아파요? 합이 모르겠어요. 지금 요것이 이제 자궁 수축 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 10분에 3번 정도. 이게 좀 애기 요 심장 뛰는 것도 뭐 괜찮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병동. 28주 3일 프리텀 레이버 리치 프리텀.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쌍둥이를 임신하는 등 이른바 고위험 산모들이 주로 찾는 병원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선 이들을 받아주는 사실상 유일한 곳입니다. 고혈압 약 자체가 자궁 수축 억제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돌잔치. 어디서 해요? 상무지구. 무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을 줄여보고 퇴원했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20여 개 병상인데 비어 있는 날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번 주 수술 좀 해서 지금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방이 부족해서. 이 병원에선 지난달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던 29주차 산모가 3시간 거리의 경남 양산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수술은 할 수 있었지만 주말엔 미숙아를 받아줄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쌍둥이는 못 받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조산 진통 억제제 약을 쓰면서 이렇게 부산으로 보냈죠. 병상 45개로 전국 최대 규모이던 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은 전공의 이탈 후 병상을 33개로 줄였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4명을 서울 이렇게 보냈고 또 작년 11월쯤에는 아주대병원 쌍둥이 또 특히 보냈고.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설 연휴 경남 진주에서 응급 환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동맥 안쪽 벽이 찢어져 수술이 시급한 70대 여성 환자였는데 처음 이송된 병원에선 수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병원에 있던 혈관 전문의가 지난해 떠난 뒤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수술 도구 대신 전화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겁니다. 원광대, 전북대 병원 전화해 보거든요. 마찬가지돼요. 그 환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 거기 저 부산대도 보내고 뭐 그런 뭐 아주대도 보내고 삼성병원도 보내고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울의 주요 상급 병원에 인접한 수서역. 영하의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집에서 잠시 후 5시 반 차 타려고 하면 4시 버스가 도착합니다. 50분, 40분 돼서 나와요. 집에서 6시 검사가 있어가지고. 물론 상당수는 서울에 있는 병원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얘기를 들으면 좀 뭐가 좀 속이 시원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왔어요. 지방 병원의 진료 대기가 너무 길어 여기까지 왔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대도 그렇고 인제대 병원도 그렇고 알아보니까 다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 딱 상담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 전화하는 게 제일 빨랐어. 요즘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아, 장난 아니죠.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 네. 거기서 얼마나 기다려요? 지금 검사만 지금 일주일에 끝내야 될 거를 지금 한 달 거의 다 됐거든요. 검사만 한 달 했어요.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지금 좀 이게 너무 심각해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은 지방과 필수 과목 중심으로 더 심해졌습니다. 지방의 주요 국립대 병원 9곳 중 7곳은 1년 새 전문의 숫자가 2자릿수 이상 줄었습니다. 환자를 24시간 돌보며 처방을 내리고 처치를 하는 담당이 수련 중인 전공의의 몫이었는데 이제는 교수와 전임의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만 해도 호흡기내과인데 숫자가 적으니까 그 한 달에 제가 한 7번 정도 당직을 서거든요. 하고 다음 날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쳐나가는 거고요. 겉으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듯 보였지만 정작 의료 현장의 교수와 전임의는 피로를 느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형 병원의 빈자리는 지방 병원의 의사가 채우고 지역의 인력난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의료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옮길 수 있을 때 옮겨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그럼 서울에 이제 대형 병원들을 옮기게 되는데요. 신생아 집중 치료실도 서울에 있는 좀 빅5 특히 아산이나 삼성대는 꽤 많이 구했다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그 오는 사람 없어요. 의대 증원 발표 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등 정부의 압박에도 전국의 전공이 1,500여 명 중 9,20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빅5 상급 병원에서만 전체 의사 숫자가 35% 넘게 줄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술실 운영이 어려워졌고 간암, 위암, 폐암, 대장암 등 주요 암 수술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사직을 할 때 수도권 대형 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이었던 이 남성. 치료는 받을 수 없으세요? 라는 말을 못 해서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그래도 환자를 치료하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거긴 한데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이른바 기피과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인데도 외면받는 과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높은 업무 강도, 의료 사고 위험 때문인데 단순히 의사수를 늘려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정부가 굉장히 잘못 생각한 게 필수과 사람들이 왜 안 가는 것 같아?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의사 수가 많으면은 괜찮아지겠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결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사태가 있기 전 주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30-40%를 차지했습니다. 주 80시간 근무에 월급 400만 원 수준. 상대적으로 값싼 인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낮은 인건비를 구성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전공의와 전임의라고 하는 의사 인력이 낮은 임금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 강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의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와 전임의의 사직으로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낮은 인건비로 의료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제때 진료조차 못 받는 상황. 정부는 지난해 상급병원 지원 등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3조 3천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2조 8천여 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었습니다. 인천항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옹진군 자월도. 주민 700여 명에 병원은커녕 약국 하나 없습니다. 유일한 의료기관은 이 보건지소입니다. 이곳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4명 가운데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빼면 일반 의사는 2명뿐입니다. 보건지소 이외에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2명이서 365일 동안 쉬는 날 없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손가락을 크게 다쳐 찾아왔지만 육지로 나가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오전 중에 이제 이동을 하셔야지 그날 당일에 진료를 볼 수 있으시고요. 또 당일엔 돌아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으로 응급 상황에서는 헬기나 해경정을 이용하는데 밤이나 강풍이 불 때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응급 환자의 대처가 힘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공백이 생기면 지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마저 이제는 정원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병무청이 모집한 공중보건의는 250명.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의정 갈등으로 올해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크게 줄고 군의관 수급난까지 겹쳐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 상당수가 군 입대를 선택하면서 여파는 10년 뒤까지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강대강 대치에 계엄 포고령엔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해가 바뀌자 정부는 의정 갈등을 사과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사직 전공의 대부분은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수련을 이어갈 전공의들을 모집했지만 지원율이 2.2%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입영 연기나 수련 특례 조치를 제안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확정까지 50일 남겨둔 상황. 정부는 일단 내년도 모집 인원은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강의실로 돌아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독립된 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추계와 조정에 관한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서로가 합의해서 만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떤 사안을 충분히 정책 반영을 하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또 그러면서 전공의들도 병원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이제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증원의 수혜를 본 신입생조차 수업을 거부한 상황에서 내년도 모집 인원을 되돌리겠다는 방침이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역 병원과 필수과의 인력난은 이 순간에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사를 그냥 늘려버리면 지역에서 의학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마 수도권으로 대부분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받아줄 병원이 없을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달 걸렸어요. 그러고 이제 뭐 병원 이리저리 뭐 알아보고 한다고 거의 한 3개월 걸렸죠. 당장의 혼란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힘들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사 3억 벌면서 왜 사직을 하냐, 너희들 그보다 돈 더 벌려고 밥그릇 지키려고 하냐 이러면서 실제로 그때 응급실에서 치료 조금 지연되니까 돈 많이 받는 것들이 왜 이런 걸 안 하냐 이러면서 컴플레인 건 사람도 있었고요.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의대 정원 증원. 그리고 이어진 의정 갈등 1년. 갈등의 청구선은 국민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빌딩 숲속 평범한 건물. 얼마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카메라와 취재진이 익숙하다는 듯 맞이하는 건물 관리인. 他们呢，现在主要呢就是这个研发的任务也比较重啊，所以说他们呢跟我们说呢，他们也不希望就是现在大家去打扰他们啊。那么如果说有需要的、联络的或者什么的，你们有联系方法留给我们的话，
我们会负责转交，然后呢，就是他们有需要会主动联系你们的。 모든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딥시크. KBS 취재진도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챗GPT 개발비의 약 6%에 불과한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보여준 딥시크.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딥시크 쇼크로 더욱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 This is a wake-up call to the American AI industry. The last administration sat on their hands and allowed China to rapidly develop this AI program. And so President Trump believes in restoring American AI dominance.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모니터 밖으로 끌어낼 방법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Generative AI can generate images and text and sounds. And now, agentic AI. AIs that can perceive, reason, plan, and act. And then the next phase, some of which we'll talk about tonight, physical AI. AI 경쟁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될 곳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AI 경쟁이 결국은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냐의 문제로 결국은 귀착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인간 형태의 로봇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Even though this is the very first time that you've ever seen these items, I'd like you to use your new Helix AI and try to reason through where you think they belong in the scene. 알아서 일하는 로봇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미국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만든 제품입니다. 지난해부턴 BMW 공장에 실험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집어 작업대로 가져가더니 하나씩 조립하는 로봇들. 하루 1000개씩 조립하며 휴머노이드 상용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The Optimus robots will walk among you. Please be nice to the Optimus robots.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들. 컵에 술을 따라 사람들에게 건네고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지난해 10월 테슬라 위 로봇 행사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입니다. 전 세계에 공개된 휴머노이드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데 전기차를 만들며 축적한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LAM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거든요. 핸드폰 보시면은 이거 갖고 나가시면 내가 이 지도 위에 어디 있는지 알려주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면서 주변의 맵도 동시에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알고리즘은 내가 휴머노이드를 쓰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쓰나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알고리즘은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올해 옵티머스 10,000대를 제작하고 점차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출 계획입니다. The Optimus robot, you should be able to buy an Optimus robot for, I think, probably $20,000 to $30,000 long term. 이런 미국을 무섭게 추격하는 나라 중국. 휴머노이드 16대가 붉은 손수건을 흔들며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무용수들과 함께한 무대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중국 로봇 제조 기업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H1입니다. 성인 남성과 비슷한 크기에 공중제비를 선보이는 등 날렵한 동작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을 만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다양한 로봇들이 방문객을 맞는데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500명이 이 전시관을 찾는데요. 단연 인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H1을 보완한 보급형 휴머노이드 G1.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균형을 잡으며 잘 달리고 걷는 자세도 사람에 가깝습니다. 像这种在蹲下的情况下可以立马起来，对。然后像我们现阶段还有一个功能的话，比如说它中间有一个自由度，看它可以直接做到一个旋转。 가장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한 대에 2천만 원대로 유니트리는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해 제조 원가를 낮췄습니다. 对，就是最后的组装的 last manufacture， 就最后的组装测试发货都是我们自己。然后因为核心零部件自己做，后面有些是外面生产，然后再到我们组装这样。工厂你们的厂家我们看不了。Top secret。 Top secret? Okay. 이 회사의 다음 목표는 인간의 조종 없이 로봇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찾는 겁니다. 로봇 개를 통해 휴머노이드에도 적용할 AI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握个手。好呀，再来握个手。比个心。好的，笨笨给你比个爱心。看看你前面有什么。这个其实就是我们通过 AI， 这个其实我们通过 AI 模型，其实这个是在云端 Cloud AI， 所以我们通过 APP 跟它下达指令，然后再通过语音再传达到机器狗上面。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 지난해 공개된 휴머노이드 10대 중 7대는 중국 로봇이었습니다. 올해부터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하고 2027년엔 세계 시장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特别是现阶段整个大环境也是希望往智能制造，然后新质生产力这个方向，所以政府也对我们有非常大的帮助。比如说，我们的员工可以有人才房，有非常低的价格。然后，比如说在我们生产上面，在工作上面也会积极的问我们是否需要帮助。 최근엔 거리 한복판에서 교통 안내를 하는 로봇과 今年两会带来什么提案？您关注哪些领域？ 방송 기자를 대신해 인터뷰를 하는 휴머노이드가 공개되는 등 중국 로봇 굴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터도 있어야 되고 기어 감속기도 있어야 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미 갖춰져 있고 그 자체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최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로봇 산업을 주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능형 로봇인 휴보와 외부 서버형 로봇 마루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손을 흔들며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2000년대 초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주도로 개발한 로봇 휴보와 마루입니다. 사물을 인식하고 대화하던 로봇 마루. 이제는 생기를 잃은 채 말없이 전시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마루 아빠 유범재 교수. 네트워크 기반 휴머노이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당시엔 휴머노이드를 어디에 쓸 수 있냐는 물음에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고 정부의 관심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국내 연구개발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연구 개발을 지금 하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뭐 3년, 5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뭔가 이 실적을 내야 되는. 근데 이제 AI도 그렇고 언제부턴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확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정부가 휴머노이드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성과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차세대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첨단 항공 엔진 기술 등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로봇 산업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 데 이어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해 각종 보조금과 인재 양성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로봇 연구자들은 이번 기회에 제조 기반과 인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기계공학적인 것만 하던 사람은 AI나 소프트웨어가 좀 아무래도 교육이 덜 돼 있고, 그다음에 AI만 교육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제 로봇이나 이런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AI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인력이 먼저 양성이 돼야 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공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국내 휴머노이드 제조회사 A로봇입니다. 로봇 앨리스4에게 인간의 행동을 따라하게 하는 모방학습이 한창입니다. 지금 이 연구원이 행동하는 것을 로봇이 그대로 따라하고요. 그리고 보고 현재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물통을 집어 옮겨 담는 일. 사람에겐 쉽지만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힘과 동작을 조절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물통을 어떻게 잡을지, 그 잡았다면은 이 구멍이 어디고 어느 구멍에 넣을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일일이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앞세고 모방 학습을 하게 되면 이미지만 보고 구멍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앨리스는 더 많은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 다양한 동작을 연습합니다. 새로운 동작 뒤엔 개발자들도 곧바로 의견을 나눕니다. 네.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할 거를 빠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AI. 이른바 신체화 지능을 고민하는 겁니다. 리모컨으로 프로그래밍으로 그렇게 일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뭔가 일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주면 아, 우리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자 2천여 명이 모인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학술 대회. 올해도 각 대학 연구실과 기업들이 가져온 로봇들로 가득합니다. 학부학 대학교 학생들부터 연구자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로봇을 많이 연구하셨지만 은퇴하신 선배님도 오셔서 뭐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뭐 하나의 잔치입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 스타트업이 공개한 휴머노이드입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업체는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현재는 하드웨어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부터 이제 제어 쪽이 이제 계속 디벨롭이 들어가서 아마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이제 보행까지 이제 가능한 형태로 이제 더 개발할 예정입니다. 뉴페이스의 등장. 로봇 연구자들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반깁니다. 새로운 이제 사용 용도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로봇을 만들고 그런 걸 하려면 가벼운 이제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를 딱 그 도메인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업이 일어나는 이런 그 플로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을 꿈꾸는 연구자들. 차가 던졌다 받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작업들을 AI 기반으로 데이터도 모으고 사회에 도움되는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고 싶습니다. 함께 뭐 달리면서도 놀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그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뭐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뭐 더 알아야 될 걸 모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더 관심을 갖고 이쪽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Fresh like just not my